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 PD고요. 네, 경제부 김지원 기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지원 기자가 그 노트북 이제 나의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쓰는 거잖아요. 그 노트북이. 그렇죠, 예, 그렇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스드메 그렇죠. 얘기부터 좀 맞아요. 해주세요. 예.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결혼의 3대의 필수 요소라고 요즘에 하는 뭐 웨딩 업체들에 대한 기사들은 이렇게 또 많이 써오긴 했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보이는 깊이가 달라져요. 이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짜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결혼 준비 전까지는 사실은 얼마 정도 하는지 감도 안 잡혔거든요. 요즘에야 뭐 이제 올해부터 좀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뭐 정찰제를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블로그라던가 이렇게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가보면 또 이게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기본 딱 그 계약 건수가 있어요. 기본 몇 장 정도는 해고 그 이상으로 뭐 보정이 들어가거나 앨범이 들어가면 이제 장당 얼마씩 받는 것들. 액자도 기본적으로 프레임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 액자에서 그 사진만 빼가지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액자에 넣으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자에 붙여놨더라고요. 사진에 붙여놔서 못 빼게, 다른 앨범에 액자에 못 넣게. 최근에 기사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자기들이 만든 그 자기들이 찍은 그 사진 같은 경우에 외부 보정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이 따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원본 사진만 받고 따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보정 업체에 맡기는 거를 못하게,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그 저작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하게끔 막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이게 애매한 부분인 게 초상권은 그러니까 내 얼굴인데 내 얼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 평생에 한 번뿐인데 뭐 돈 좀 쓰시죠,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저도 많이 듣고,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 그런 얘기 듣더라도 절대 하지 말자라고 하더라도 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도 마치 뉘앙스에서 이런 것도 못 해주세요, 한 번뿐인데, 이런 어떤 마케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드레스샵에 가보면 정말 좋은 거부터 보여줘요. 그리고 점점 마음에 안 들게, 안 좋은 걸 보여줘요. 마음에 안 들게 볼 때마다 딱 처음 게 계속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처음 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왜 다음 거는 뭐가 자꾸 별로지, 약간 후져 보이지 싶은 것들이 있다 하면 이 소비자들을 좀 유혹하는 그런 좀 마케팅 수단들이 되게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취재를 했던 것 중에서 하나는 박람회라고 하죠. 이제 박람회 같은 데서 이제 추천 업체로 들어온 곳 중에서도 급 폐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박람회 같은 경우에, 박람회는 우리는 그냥 중개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곳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가전제품은 아직 웨딩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는 거의 그쵸. 뭐 에어컨도 필수다.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 저희도 이제 알아보니까 뭐 6개 묶음 해가지고 막 얼마 할인해서 하고, 6개 이제 묶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TV,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 요즘 얼마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자제품 대기업에 이제 갔었을 때 1,40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6개 다 해서 6개 단위를 이제 웨딩 패키지로 1,000만 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1,000만 원도 정말 잘 샀다. 이게 참 저희도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 모든 지출 단위가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0만 원에 10,000원 쓰듯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다른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살면서 이렇게까지 목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절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도 좀 여러 가지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이제 좀 따져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신혼을 준비할 때 만드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들. 혜택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목돈을 쓸 때 거기에 맞게 이제 뭐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준다던가, 결혼 준비용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드사마다 이제 어떤 그런 혜택들을 이제 만드는, 우리 카드는 이런 혜택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카드사에 이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주로 그걸로 긁고 있죠.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고 있고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 결혼부터 이렇게 힘들게 돈은 부르는 게 값이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한 프로 좀 한번 해주세요. 저도 저랑 이제 저희 그 예비 신부도 둘 다 맞벌이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동안에 모아둔 돈도 있고 이제 저희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혼에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돈 나갈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세무감사를 한번 들어간다고 세무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수드메 업체들에 대해서 수도권 수드메 업체들에 대해서 실제로 좀 어떤 뭐 탈세나 이런 정황들은 없는지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령화 사회 또 저출생 사회에서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결국에는 혼인율이잖아요. 그쵸. 혼인율이고 신혼부부들에게 얼마나 더 살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결혼하기 좋은 한국, 결혼하기 좋은 경기도가 돼야 될 테니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대출이 일반 1인 가구 대출보다 훨씬 불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청년 대출이랑 뭐 이제 신혼부부 대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청년 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치가 그 연소득 뭐 5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두 명이 합산이면 5천이면 1억 미만이어야 되는데 둘이 합치니까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도 혼인신고를 뒤로,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대출 받았을 때는 난 충분히 대출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갑자기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러면 혼인신고를 좀 미루고 대출을 받고 나서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해주셔야 출산도 늘어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결혼 첫 단추부터 깨지를 못하는데 지금 무슨 애를 낳으라고 지금. 아직까지 더 아쉬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 몇 달 더 남았기 때문에 더 생기지 않을까. 그 추후의 불만은 다음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